자, 27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 중요하다기보다 문제가 좀 잘 나오는 게 17번 형태가 되게 잘 나와요. 17번, 18번, 요런 거. 네. 저런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비례식 다루는 건 뭐 15번, 14번 정도 뭐 한번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긴 할게요. 14번 한번 보면, 14번은 사실 이거는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제로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수학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수학상 맨 처음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곱셈 공식에서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제로다 그러면 뭘 떠올리라고?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수학 상이나 수학 하나 통틀어서 이게 0이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끌어내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3ABC하고 같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그래서 핵심이, 자, 요게 보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분수가 분모가 3ABC가 되어버리니까 분모가 3ABC가 되어버리니까 나머지 뒤에 세 개의 항을 통분을 할 수 있겠다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놓고 나면 분자가 제로가 나오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나오잖아요. 꼭 0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을 하시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합이 제로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제로다. 우린 저걸 자꾸 써먹어요. 이렇게밖에 안 써먹어요. 자체에서는요. 어떤 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제로다 그러면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별건 없을 것 같고 15번의 식을 15번의 그 식을 변형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도 처음에 봤을 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나은 것 같거든요.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식을 변형을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처음에 이게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의 측면에서 보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A가 들어갔다 어떤 특정한 형태의 모양에 A가 들어갔다 B가 들어갔다 C가 들어갔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게 하느냐. 요거의 세근이 ABC다. 이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두세 개이고 어떻다가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태에다가 A 넣고 B 넣고 C 넣고 같은 이거 좌변 우변 같게 만드는 애들이라는 얘기니까 요거렇게 풀어버리는 게 제일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학 상에서 나머지 정리나 이런 거 할 때 보시면 같은 모양이 쭉 반복될 때 함수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등식을 3차 방정식이나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기억나? 예를 들어서 그때 수학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F1이 2분의 1이고 F2가 3분의 2고 F3이 4분의 3이고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있었죠. F4가 5분의 4인데 그래서 F5를 물었나요? 아마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나머지 정리쯤에서 맞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쉽죠. 맞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것도 어떻게 했으면 그때 fx가 x 더하기 1분의 x 요 방정식의 해가 1, 2, 3, 4다 이렇게 잡았었다. 맞아요? fx가 3차식인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요거 곱하고 넘겨가지고 4차식이 이게 1, 2, 3, 4 4개를 갖고 저 최고 차이 계수 a 잡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a 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문제 있죠. 수학상에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랑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정비례라는 말. 우리가 요즘도 중학교 때 비례한다는 말 이런 기호 쓰나요? 알파 비슷한 거? 쓰죠? 알파 비슷한 거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좀 이상한 뭐 그런 있죠?
중학교 1학년 걸 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네. 그래서 정비례라는 말인데, 무게를 예를 들어서 뭐 변수 A든 B든 뭐 어쨌든 A하고 B는 쓰니까, 네. 뭐 여기 Y라고 둡시다. 무게고, 여기는, 아니지, 가격이지. 무게가 아니고. 안 되죠. 가격이 무게에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식으로 표현하자 이거잖아요. 가격은 무게 x의 제곱에 뭐가 필요하다? 비례상수? 뭐든 하나 이게 좀 필요할 거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몇 배로 커지는지 일정 비율로 커지긴 하는데 이게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요것만 잡아두시고 요거에다가 y 더하기 얼마 넣었냐? a 넣었더니 p가 더 비싸더라. k에 x 더하기 a의 제곱이고 y에 더하기 q 금액이 k에 x 더하기 b의 제곱 정도. 문제는 이제 요식에서 요식을 바로 빼버리면 y 날라가고 kx제곱 날라가는데 k가 이게 남아있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k가 남아있어요. 여기 문제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y 자리에 얘들을 요것도 넣고 여기에도 넣고 처리해 주면은 k를 딱 날라가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비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정도 다 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 두 개만 가지고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남아요 k가 비례상수가. 문제에서 비례상수를 써가지고 뭐 없잖아요. a, b, p, q 요것만 남아야 되니까 x가 a, b, p, q 뭐 이런 식으로만 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 처리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연구해 주시면 고민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17번 문제가 네, 17번 문제가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좀 기억을 하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분수함수 문제잖아요. 분수함수 문제에서 면적에 대한 얘기는 면적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뭐로? 면적에 대한 최대 최소 얘기는 100%까지라고 말은 못하겠고 대부분의 문제가 산술기하 문제로 넘어갑니다. 전부 다 이 문제예요. 아니 문제도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만 100%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거의 다가 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되겠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분수함수에 우리가 알고 있는 x분의 1 같은 거 갖고 올 때 이렇게 갖고 왔을 때 배운 거 뭐냐? 이 사각형 면적이나 이 사각형 면적, 이 사각형 면적, 이 사각형 면적 다 똑같다는 거 배웠거든요. 왜? xy가 k였으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같다, 뭐 삼각형 면적이 다 똑같다 이런 것도 다 배웠는데 이렇게 뭐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거고 반비례해서 분수함수에서 갖고 오게 되면 이게 좀 변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변하게 되죠. 당연히 평행 이동을 시키면 원점에서 지금 점근선이 이제 이렇게 변하고 나면 이렇게 놓고만 이쪽에서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네. 1, 4분면 놓고 봐야 되니까 이 그림 빼고 이 그림 빼고 1, 4분면에만 나타나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나? 뭐, 이 정도 해놓으면, 요렇게, 뭐, 요런 정도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요 점에서 요렇게 놓고 보는 거는 요 삼각형이나 면적은 똑같아요. 아까 그냥 평행 이동한 거에 불과하니까요. 그죠? 맞죠? 똑같은 거고, 이렇게 잡더라도 요렇게 해도 다 똑같은 게 되는 건데, 지금 보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점에서 원점하고 잡은 거, 이 삼각형의 면적을 보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쵸? 원점하고. 네,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축, Y축, 요 사각형인가 그러면? 지금은? 아니죠. 이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요 삼각형인데 뭐 이게 이거랑 다르다 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똑같죠? 면적 똑같잖아. 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면적을 본다라고 쳤을 때 이 삼각형 지금 요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고 두면은 2분의 1 AB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B를 우리가 지금 2분의 1의 A로 여기를 이제 분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뭐라고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써야 되나? A-3분의 K에 더하기 뭐 2 정도로 칩시다. 뭐 K도 정합시다. K가 정해져야 될 거니까. 네. 그럼 이거는 4 정도. 그래서 이걸 전개를 시켜버리면 A-3분의 2A 더하기 A 이 정도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식을 또 변형을 한다고 치면 a-3분의 이거 얼마냐? 6인가요? 6에 더하기 a 더하기 2 요까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런 모양이 왜 지금 산술기하로 연결되는가? 안 맞잖아요. 여기 두 개가 역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산술기하 배울 때 가장 고난도가 뭐냐면 모양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가 a-3이니까 이걸 a-3으로 만들어준다. 그죠? 그러면 두 개가 역수되니까 두 개 산술기하가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넘어가는 거라고. 지금 같은 상황은 뭐 3,2의 대칭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까지 다시 문제로 넘어가면 네 문제에서 지금 3,2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해서 역수관계로 내가 역수관계로 산술기하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게 핵심이다. 뭐 그런 얘기고 문제로 돌아가면 요것도 기억을 하세요. 3,2 대칭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3,2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죠. 원점이 옮겨진 거니까요. 맞나요? 원점 대칭이었던 게 옮겨진 게 됐으니까 저게 점근선의 교점이다. 그러면은 J가 Y는 X-3에 K에 더하기 2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K하고 B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X-3에 2x 빼기 6 더하기 k니까 k가 6이 되면 되고 분자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b는 2가 되겠죠. 사실 네, 뭐 별 필요 없는 건데. 네, 그래서 x-3분의 6에 더하기 2니까요. 요 과정을 똑같이 거쳐주면 그죠? a, 그래서 이걸 거쳐주면 요게 면적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이게 정리가 되면 a-3분의 9에 더하기 a 더하기 3인가 요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정리하시면 요 과정 그대로 있죠. 면적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냥 2분의 1 AB 써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a-3이고 여기가 a 더하기 3이니까 이 a 더하기 3을 a-3에 더하기 6으로 바꿔버리면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2 루트 9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을 시켜주니까 얼마? 12다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알아. 요 정도는 요 문제는 하여튼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분사함수에 대해서 면적의 최대 최소 물으면 산술기하고 한 게 있다. 식을 써놓고 가면 산술기를 써야 된다는 생각 거의 강박관념에 가깝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산술기하고 무조건 관계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18번에 지금 거기 그래프인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아까 다 얘기를 했던데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좀 하겠습니다. 1-x분의 1이 ax 더하기 b하고 같은데 세근의 b가 1대2대 3이다. 1대2대 3이다. 근의 합을 구하라. 양의 실근이고요. 자, 아까 학생들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 게 뭐냐면 이거를 제곱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걸 풀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방정식의 해를 찾는데 해를 찾는 거니까 사실 이거를 네, 사실 이걸 제곱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풀겠다는 의미에 가깝잖아요. 해를 구하겠다. 근데 묻는 거 보세요. 세근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거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조금 잘못이죠. 합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해를 다 3개를 구해서 그 3개를 더한 게 얼마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문제의 의도는 사실 그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해를 구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방향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게 꼭 아니어도 해를 구할 수 답을 내는 데 제약이 없잖아요. 방향이 얘는 애초에 해를 구하라 이런 쪽으로 간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제곱을 시키면 우리가 지금 요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a = b라고 하는 형태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곱을 하게 되면은 a 제곱은 b 제곱을 푸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방정식에 들어있는 해는 우리가 요 방정식의 해가 나오는데 그 방정식에는 a = b 또는 a = -b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수분해를 하시면 그렇죠? a 더하기 b, a-b니까.
그래서 해가 이 방정식의 해가 전부 다 저거의 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곤란해요.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옛날 뭐 분수 방정식이나 무리 방정식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안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뭘 해서 해를 구했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함부로 내 말은 함부로 제곱해서 뭘 그 해를 구하는 게 잘 없다고요. 만약에 혹시나 제곱해서 해를 구했다고 치면 여기서 나온 해들이 전부 다 이거를 만족을 하는지, 이거는 만족되겠지만 이건 안 되겠죠. 이 경우를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면 걸러내셔야 돼요.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무리함수 쪽에서 조금 덜 그런 게 없는 경우만 나오는데, 아니 사실 무리함수 쪽에도 걸러내죠. 두 개가 나오는데 한 개 버립니다. 그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제곱을 해서 뭘 방정식 해를 구한다. 그건 좀 할 거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있다는 거 감안하고 이거 걸러낸다는 생각 갖고 하시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무연근이라 그랬는데, 이런 용어까지는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런 해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다 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내가 봐서는 이걸 제곱을 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루트에서 이제 무리함수 쪽에서 나오는 거하고 뭐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방정은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풀겠다가 아니라 의미를 좀 파악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 문제들 보시면 식이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뭐 그래프하고 관련된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함수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함수, 역함수 뭐 쭉 나오잖아요. 합성함수 나오는 것들 전부 다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그래프 자체에 그릴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관련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리식, 무리식 다루는 거 제외하고는, 식 자체를 다루는 거 제외하고는 다 함수의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얘를 좀 그려야 돼요. 얘하고 세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는 거는 조금 지금하고는 안 맞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꺾어 올리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1이면은 이렇게 있던 건가요? 이렇게 있던 게 올라간 거죠. 이쪽에 있던 거니까 이쪽만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뭐 이런 정도가 되나요? 이쪽이 점근선이 1 정도, 여기가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1이 돼야 되는데 잘못 그렸네. 대충 이런 거죠. 맞나요? 그죠? 원래 이렇게 있던 거잖아요. 이거 이쪽하고 이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 양의 실근이에요. 양의 실근입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생겨요. 음수 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림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y는 ax 더하기 b를 그렸을 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나는데 요 점의 x좌표가 k, 요 점의 x좌표가 2k, 요 점의 x좌표는 얼마? 3k 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뭐 a하고 ax 더하기 b 뭐 이걸 찾을 거냐? ax 더하기 b를 찾으려면 지금 ax 더하기 b를 찾는 게 목표잖아요. 아니지. ax 더하기 b는 상관없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단순히 얘기하면 k가 얼마냐 이 문제입니다. 그죠? k만 알면 되니까 6k 찾는 거니까 세근의 합 맞아요? k 찾는 걸로 바뀌었죠? 맞잖아. 세근의 합 6k, k 얼마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그림으로는 아닌데 이거랑 길이가 같죠? 중점이라는 얘기예요. 2k가 k 더하기 3 이렇게 등차수열의 등차중앙이니까 그죠? 네, 이게 등차수열의 등차중앙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길이로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쪽으로도 봤을 때 또 이렇게 갔을 때 이것도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맞나요? 즉 y값도 중점이 나온다 이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좀 풀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에다가 K가 들어간 거하고 F에 3K가 들어간 거하고 반 나눈 게 2배, 이게 2K, 요게 될 거다. 요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단, 요쪽에 들어갈 때는 부호가 음수인 거죠. 요쪽에 들어갈 때는 양수인 거.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해야 되겠죠. F의 K는 요쪽 부분이잖아요. 맞죠? 원래 음수였던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원래 그냥 1-K분의 1인데 이게 나올 때 1-K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K분의 1 빼기 1이 나와야 돼요. K가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요. K가 1보다 작은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K분의 1 나와야 되고요. 얘는 3K 아니지. 반대죠. 큰일 날 뻔했다. 역수치하면 더 커지잖아요. K분의 1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고요. 얘는 1-3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2배 1-2K분의 1 요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1이 없어졌는데 요 점이 1이었잖아요. 1. 1보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역수치하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K분의 1-1. 얘는 그대로, 얘도 그대로. 이렇게. 여기 2만 붙여서 계산하시면 될 거다. 이럽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이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풀어야 되겠다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네, 방정식의 해를 어떤 직접적으로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특별하는 거 없이는 잘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뭐죠? 다음 뭐죠? 문제가? 19번.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2018까지 가는데 얘가 주기가 없으면 가능하겠냐고. 주기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분수함수는 보통 3번, 4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3번 아니면 4번 정도 하면 주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물어볼 이유가 없죠. 주기가 생깁니다. 100%.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법, 함수를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F4 얼마죠? 계산해야 되나? 11분의 7 귀찮지만 이렇게 해서 몇 번 하시면 4 나옵니다. 다시 좀 귀찮아요. 함수를 찾아도 되고 나옵니다. 안 해도 되겠지? 이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7에 20번 20번은 뭐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 자, 여기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프를 부등식과 연관 지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 2차 함수 쪽인가요? 계속 그 얘기 했죠. 함수의 그래프하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 똑같은 거라고.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 가능하다. 2차 함수니까 판별식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부등식을 풀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분수함수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어느 부분이겠냐, 어느 부분이겠느냐, 뭐 요 얘기잖아요. 3이네. 그러면 해야 될 건 뭐냐면 얘 그려야 되겠죠? 얘 그리고 얘 그리는데 어디에서 만나느냐? 찾아야 되죠, 그건. 그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거는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놓고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x-2에 마이너스 4에 더하기 1 이 정도가 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면 얘 같은 경우만 해도 대충 그리지만 대충 네 여기가 2, 1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니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2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면 y절별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 여기 있잖아요. 뭐 이런 정도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점 하나, 두 개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분수함수 쪽이 위에 있는 거는 어디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그럼 이거는 어떻게 찾느냐?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점근선에 해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 그 다음에 요거보다 큰 쪽, 요렇게 요쪽에 와가지고 요 점하고 요까지 요거하고 요거보다 큰 거 이렇게 나타나겠다. 맞죠? 네, 그 다음 거 별거 없어요. 여기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표현을 하는데 앞부분에 뭐 그 비례식 다루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끼면 모를까.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렵진 않은데. 네. 27에 21번을 보시면은 y는 뭐냐 이거 왜 이렇게 길어? x-a에 2a-1에 x 더하기 1 얘를 x축으로 5 보냈고 y축으로 얼마 보냈냐? m만큼, b만큼 보냈더니 원래 함수의 역함수하고 같아졌다. 그러니까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사실 찾을 수는 있죠.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찾을 수는 있죠.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 같으면 어떻게 나오죠? 이거 역함수가 어떻게 나오더라? 이거 두 개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죠? ax-c-bx 플러스 d 이 정도죠? 맞나요? 얘들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아이가? 아니면 요거 두 개 자리 바꾸고 이거 두 개 부호를 바꿔도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잠깐 딴 얘기 하자면 여러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A, B, C, D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거 이렇게 인버스를 구하면 이게 AD-BC분의 1 오랜만에 쓴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쓴다. D, A, B, C 이렇게 했었거든요. 뭔지 모르겠죠? 나 이거 써본 지 되게 오랜만인 거. 이게 행렬이 빠지고 나서 네, 거의 행렬 빠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행렬 빠진 게 10년 됐나? 그때 2015년 네, 하여튼 여기에서 분수함수의 역함수가 요런 모양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요런 모양으로. 요거랑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냥 하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ax 더하기 c하고 여기가 bx 마이너스 d잖아요. 그죠? 여기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두 개가 똑같죠?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씩 곱하면 두 개 똑같죠? 야, 이거 두 개 같잖아. 달라? 똑같잖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이 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기억을 하자고 했냐면 요걸 가지고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역행렬 하고 모양이 똑같다.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이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수함수 쪽에서는. 근데 안 구한다 그랬잖아요. 거의. 특별한 경우 지수로그 정도 외에는 거의 역함수를 계산을 하고 뭐 해서 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고 역함수는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나는 그렇게 기억을 했다고요. 옛날에. 네. 역행렬 가지고 기억을 했던 거고 너무 오래됐네. 와, 역행렬 써본 지가 진짜 오래됐네요. 하여튼 문제로 돌아가서 이 함수의 지금 뭐죠? 이 함수의 점근선을 한번 보면 이게 x 이퀄 a이고 이게 y 이퀄 2a-1이잖아요. 요 자체의 점근선이 돼요. 요거 0되게 하는 거 x 계수의 b. 이 정도는 되죠? 분수함수에서? 네.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얘는 x가 a 더하기 5로 왔고 얘는 2a-1에 더하기 b만큼 왔잖아요. 점의 평행 이동이죠? 그냥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점의 이동이네. 점이죠? 그러면 이게 뭐랑 같아졌다고요? 원래 함수의 역함수죠. 그러면 이게 2a-1 x값 요게 a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걸로 잡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이거를 점근선으로 가져가지고 이걸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같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되겠어요? 점근선 두 개가 같을 거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버리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거는 평행 이동된 거. 이거는 원래 함수의 역함수의 지금 점근선. 이렇게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A, B, C, D의 인버스가
AD 마이너스 BC분의 1 D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전체 네 요렇게 네 요거 역행렬이 요렇게 된다. 네, 오랜만에 써봐서 제가 기억나서 한번 재미없죠? 행렬이 뭔지도 모르는데 행렬 빠진 것도 크죠? 네 행렬이라고 하는 게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어떤 부담이 많이 줄었죠. 사실 행렬도 빠지면서 근데 사실 행렬은 빠지는데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분들이 너무 수학에 부담을 많이 가지니까 빼고 다 뺐는데도 여러분들은 힘들어 하잖아요. 수학은들 힘든 건 하여튼 그런 얘기고 하여튼 다음 장에 금요일에 할게 28장인데 28장도 무리함수 쪽에서는 똑같아요.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거진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 어렵지도 않고요. 그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29장 30장인데 우리가 이제 찍지는 못하겠지만 뭐 조금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29장 30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본서를 이제 배울 때랑 그 문제 갖다 놓고 풀면 오씨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네. 55분이다 벌써.